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강 박미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6월, 9월 평가원 문학에 대한 실전 해설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해설이 아니라 실전 해설이고요. 실전 해설은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했던 과정과 비교 대조해보면서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랬지? 반성해 보시고요. 또 앞으로는 저렇게 해야겠다. 다짐해 보시고요. 또 저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수준에선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내용이 떠오르게 된다면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리스트 작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볼게요. 6월 평가원부터 준비되어 있고요. 6월 평가원에 현대시부터 나오네요. 현대시를 실전에서 만났다. 그러면 둘 중에 뭐부터 봐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기를 먼저 볼까요? 작품 먼저 볼까요? 문제부터 볼까요? 저는 옛날엔 심지어 문제부터 보라는 걸 추천하는 편이었어요. 보기부터 보면 좀 더 쉽지 않나 하겠지만 문제부터 보고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실제로 많이 나왔거든요. 표현상의 공통점 이런 유형이었죠. 근데 요즘은 표현상의 공통점이란 유형이 별로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제부터 보는 건 비추예요. 보기부터 보는 건 당연히 좋지 않나요? 보기부터 보면 좋은데 너무 많은 힌트를 줘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보기부터 보는 것도 비추하는 편이죠. 작품부터 보라고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작품을 통해 이걸 읽어낼 거거든요. 현대시 읽는 법은 다른 영상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읽는 법을 통해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건 자세한 주제 말고 대략적인 주제를 알면 좋다고 했어요. 왜? 대략적인 주제만 알고 첫 번째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문제를 풀면서 문제들의 선택지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낸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작품을 읽어나갈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힌트를 가지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현대시에 대한 지식을 먼저 떠올려서 이 시에 대해 내가 아는 것들을 주절주절이 늘어놓게 되면 대략적인 주제가 아니라 너무 자세한 아예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먼저 떠올리고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별로예요. 대략적인 주제만 읽어내고 점점점 문제를 풀면서 그게 진해지는 느낌으로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의 추천이고요. 보기부터 볼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보겠죠. 어쨌든 간에 대략적인 주제를 뽑아내는 읽는 법에 대해 간단하게 해보면 현대시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화자 중심인 시가 있고요. 대상 중심인 시가 있어요. 화자 중심일 때는 두 가지 위주로 파악하라고 했어요. 상황이 어떠한지, 그 상황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대상은 이거 보라고 했었죠. 대상의 특징 위주로 보라고 했었다 하는 게 요약적인 내용이고요. 자세한 읽는 법은 앞서 올린 다른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화자 중심인 것 같아요? 대상 중심인 것 같아요? 저는 딱 봐도 화자 중심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인지부터 봐야겠죠? 쭉 보면 읽었어요. 1연을 높으디 높은 산마루 쭉 하다가 울어왔는가? 부정인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죠.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황이 부정이야 아니야를 먼저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정인가? 했더니 이 아침 영탄법으로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 아침에 뭐 하는가 봤더니 종소리가 울려와요. 긍정이구나. 왜 긍정은 긍정인가 안 하고 긍정이구나 라고 하냐면 아로 강조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주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예요. 눈 감아도 꽃다운 하늘이래요. 더 볼까요?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대요. 10월 상달이 뭔지 몰랐다 쳐요? 꿈과 같다라는 건 아마도 좋은 거겠죠. 그러다가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메마른 입술에 피가 이제 돈대요. 과거는 부정이고 현재는 긍정이구나. 그렇다면 긍정의 힘을 좀 더 실어줘야겠죠. 그러다가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래요. 사양하라 하는 건 거절해라 하는 건데 왜 거절하라고 할까?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즉 긍정 속에서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우린 긍정 혹은 부정으로 결론 내려고 했는데 긍정인 건 알겠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요 두 줄은 뭔지 모르겠는 내용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물음표로 남겨두라고 했었죠. 상황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거 얘기만 하면 돼요. 상황은 긍정이다. 긍정일 땐 태도도 긍정이라고 했어요. 다만
요 물음표가 있었다는 건 잊지 말고 기억해 둬야 해요. 물음표의 내용 다시 읽어볼까요?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라고 물었고 그 무엇이 뭔진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정리해보면 이 시는 이런 시인 거죠. 과거엔 부정이었던 시적 화자가 지금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을 만끽하고 있죠. 근데 다만 하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 부르는 건 무언가를 기다리는 상황인 거예요. 끝. 되게 대략적이죠. 엄청 겉에만 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어때요? 나는 화자 중심인 것 같아요? 대상 중심인 것 같아요? 딱 봐도 대상이다. 대상의 특징을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대상은 나무로 밝혀졌어요. 나무의 특징 잘 모르겠으면 주요 단어라도 나열하세요. 나무는 반어법이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비틀고 있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쭉 하다가 도시의 이주민 도시에 있고요. 그 다음 치욕으로 푸르다. 치욕스럽나 봐요. 근데 이 대상의 특징을 쭉 본 다음에 이 나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보라고 했어요. 근데 긍정인지 부정인지 쭉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안 나올 땐 혹시 시적 화자와 동일시된 것인가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동일시된 것 같아요. 왜? 나무는 나의 스승 이랬으니까 긍정 혹은 동일시예요. 반어법을 가지고 있고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고 무언가 비틀고 있으며 도시에서 치욕스러운 이 나무를 긍정하거나 동일시하고 있는 시인 거죠. 대략적인 주제예요. 이 대략적인 주제를 왜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22번 문제에선 형식 위주로 묻고 주제가 나오면 되게 대략적인 주제만 알아도 커트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나올 거예요. 22번부터 실전적으로 푼다면 어떻게 풀었어야 됐나? 대략적인 주제는 머릿속에 대충 가지고 있고요. 이제 문제를 풀 땐 정확히 4번과 5번부터 봤어야 해요. 왜? 가와 나는 공통점을 먼저 말했으니까. 먼저 4번을 지울 수 있어요. 4번은 딱 요 형식을 보세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걸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뭐냐면 땡땡아를 찾는 거죠. 이 땡땡은 무생물이어야 돼요. 혹은 동물이어야 돼요. 가볼까요? 쭉 하면 새별아 됐죠? 제발 나의 땡땡아가 나와라. 나무야가 나와라 했더니 나무야는 나오지 않네요. 그러면 4번 지워주시면 돼요. 정말 이게 있어야 되나요? 무조건? 네. 무조건 이렇게 불러야 돼요. 5번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대략적인 주제의 힘 보여요?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이런 시 아니었다고요? 5번도 지워주시고요. 4번, 5번 지우면 이제 1, 2, 3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뭐부터? 가부터 보면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 과거와 현재가 있긴 했지만 그게 계절 같진 않았어요 하면 확인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확신 있다면 지워도 되고요. 2번 자연의 위대함 보고 지우는 거예요. 왜? 대략적인 주제랑 상충되니까. 3번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명령형 어조가 있으면 행동 유도하는 건 당연해요. 수무라 보자마자 앞에 있는 걸 지워주세요. 맞으니까. 이건 맞죠? 뒤에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단정적 진술이 뭔지 잘 몰라서 아마 확신 갖긴 어려웠겠지만 3번이 답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야 해요. 왜? 1, 2, 4, 5는 이미 지워졌어야 했으니까. 뜯어먹는다는 것 그러다가 나무는 참을 수 없 치욕으로 푸르다? 그런 건가? 하는 것. 나무는 나의 스승. 스승이 아닌 가능성. 즉 단정적이라는 건 100%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00%가 아닌 다른 가능성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말하기예요. 그러면 나무는 나의 스승. 이래도 되고 혹은 위에 있는 게 원래 해설지인 근거로 나왔을 거예요.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아니었을 가능성은 없다. 이런 느낌이 단정적 진술의 느낌이구나 하면서 3번을 골라주시면 정확한 풀이였던 것 같아요. 23번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끼워 넣기의 해석이에요. 볼게요. A는 과거의 부정적인 상황이었죠. 아는 만큼은 써놓으세요. 과거 부정. B는 뭘까? 모르는 내용. 얘는 현재 긍정 플러스 모르는 내용이 함께 있던 거였어요. 그걸 머릿속에 두고 읽어볼게요.
A의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높으디 높은 산마루,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과거였고, 그러다 갑자기 울다가 긍정이 됐으니까 이 간구, 바라고 구했던 그 무엇은 아마도 찾아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이건 긍정 속에서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해소된 상황의 노래니까 아닐 수 있겠구나 하고 얘는 지워주는 거죠. 이미 과거에서 무엇을 간구하며 울었어요. 울다가 웃었다고요. 왜? 그 간구하던 게 해소가 됐으니까. 근데 해소된 속에서도 무엇을 기다리며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 왜? 새로운 걸 또 바라게 됐으니까. 1번을 넣어서 해석함에 따라 아까 되게 대략적인 주제만 알고 있었던 게 조금 풍성해졌죠. 2번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과거.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 과거라면 얘는 미래라고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지우는 거예요. 2번을 읽으니까 B가 이제 미래인 걸 알죠. 3번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맑은 바람은 지금 옷자락을 날리고 있는 현재니까 부정이 변화하고 있다. 뭘로? 긍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니까 3번 지워주시면 돼요. 4번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이라는 건 이렇게 변화하는 이렇게. 알죠? 날에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쌀이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날에 떨던 샛별, 향기로운 쌀이순이 지향점이라면 그걸 바란다는 내용이 나와야 해요. 이젠 읽어줘야겠죠? B에도 없고 A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볼게요. 날에 떨던 샛별아 숨으라. 지향점이 아니겠죠? 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왜? 애초에 지향점은요 없어요. 왜?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노래하긴 하는데 뭘 기다리는지 모르니까요. 지향점에 대한 내용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얘는 지향점이라고 말하니까 일단 의심부터 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날에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쌀이순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 가봤더니 숨으라고 하고요. 또 사양하라, 거절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향점이라고 볼 근거가 아예 없죠.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향점은 앞으로 바라는 미래에 관련된 거라면 날에 떨던 샛별, 향기로운 쌀이순, 날에 떨던 샛별은 심지어 과거예요. 날에 떨던 샛별이니까. 향기로운 쌀이순은 지금이에요. 현재예요. 미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과거고요. 하나는 현재예요. 이런 식으로 지워줘도 되고요. 5번 간구는 싸늘한 가슴에 생명의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 이후니까 미래니까요. 그래서 5번도 지워지는 거죠. A는 과거, B는 미래를 얘기했구나. 과거에는 부정적이었다가 현재는 긍정인데 미래에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며 지금 노래하고 있구나. 노래는 일부러 하는 거니까 희망을 이어가며 기다림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의 의지를 마지막으로 보이고 있구나.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의지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다림과 의지, 노력, 희망 이런 것들을 보이는 시라고 볼 수 있구나. 이러면 거의 다 읽은 거죠. 봤듯이 22번을 풀면서 그리고 23번을 풀면서 시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됐을 거라고 믿어요. 이런 내용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하래요. 이땐 보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는 없죠. 왜? 연계작품이라서 없던 것 뿐이에요. 나 읽어볼까요? 아니 보기를 읽어봐야겠죠. 나무의 수작 1은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나무죠.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를 비판한다. 수업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반적으로 진짜로 써요.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왜? 도구적 가치. 도시는 다 도구적 가치로 평가하나 보죠.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왜 반어법일까? 이해는 하고 가야겠죠? 고통을 참아냈는데 꽃을 피웠으니까. 나무의 내면은 고통이에요. 외부의 표현은 꽃으로 하죠. 반어법이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낸 것이다. 나무는 치욕스러워하나 봐요.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까 대충 봤던 내용과 동일하죠?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치욕을 느끼는 나무에 대한 동질감. 그게 이 시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볼까요? 1번 들뜬 뿌리는 1번부터 5번까지 볼 때 보기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허락하듯이 읽어보세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 오케이. 함부로 지우지도 마세요. 허락하면서 아예 아닌 것만 지우겠단 마인드로 가보세요.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주는군. 그럴 수 있지.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면 참아야 삭막한 도시. 오케이. 4번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내야 할 고통. 그쵸, 나무는 도시에 적응해야 하니까. 치욕으로 푸르다 하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 나무를 비판한다? 반대말이 되겠네요. 나무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죠. 답은 5번. 이렇게 기다리세요. 아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혹은 아예 보기에 근거 없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풀려요. 요 정도. 현대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하지 않았지만 요 정도 풀면 맞았다 하는 내용 전들 전달했네요. 넘어가 볼게요. 황만근 얘기가 나오네요. 얘는 현대소설이에요. 현대소설은 뭐부터 보라고 앞서 영상을 올린 적 있냐면 보기부터 봐라 이랬어요. 갈래에 따라 이 순서가 다른 건 죄송한 일이에요. 풀이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심지어 이건 다른 영상에서 푼 적이 있는 문제기도 하죠. 일단 보기를 싸그리 분석해서 쓰라고 했어요. 민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현대소설이다. 바보 취급을 받는 황만근. 아, 황만근은 바보 취급을 받는구나. 성격도 알 수 있잖아요. 신이한 존재와 대면에 쓰나. 연락처에서 dümen사님.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신이한 존재. 시리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여 의외의 승리를 거둔다. 의외의 승리까지. 비현적 이야기는 민담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어구 사용. 이런 것도 있나 보죠. 구성질 입담 등에는 언어의 주술성과 해학성이 잘 드러난다. 주술성이라는 건 이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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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말. 그게 언어의 주술성이에요. 대표적인 예로는 제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언어의 주술성이에요. 해학성은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면 웃음이겠죠. 쭉 이걸 가지고 읽어라. 실전적으로 읽었다면 앞부분의 줄거리는 빡세게 읽겠지만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신이한 존재는 토끼구나. 그러다가 쭉 읽는데 여기서 토끼가 너는 여기서 죽는다 이래요. 그래서 우린 코웃음 쳐야 돼요. 어차피 황만근이 이겨. 황만근 안 죽어. 이러면서. 황만근은 바보 취급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논쟁 끝에 토끼를 이기게 될 거야. 어디까지 읽나요? 그러다가 아마도 여기까지는 집중하고 읽지 않은 후에 여기부터 집중해서 읽으면 돼요. 왜? 여기까지는 실제로 황만근과 토끼의 싸움이고요. 대화를 막 주고받는 과정에서 황만근이 의외로 이겨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다면 뭐 소원 같은 거에 1, 2, 3 번호 붙이는 건 좋다고 했어요. 이런 소원을 결국 들어주게 되는 거구나. 그러다가 3번까지 3가지 소원을 빌게 됐네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어무이 했는데 어머니 어떻게 되셨나? 했더니 어머니가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서 칵 하고는 목에서 주먹덩어리를 토해냈다. 사셨구만. 그러다가 니 언제 왔노? 이러다가 싸우다가 이제 왔어요 막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늘어놓으라 했다. 왜? 황만근은 주변에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계속 말을 했어야 됐나봐요. 송편을 하다가 보는 눈이 달라졌다. 더 이상 바보가 아니게 되었나? 요 정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읽을 땐 대충 읽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볼 땐 자세하게 읽으세요. 근데 황만근 문제 어렵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첫 번째, 적절한 거. 기억과 니은에 대해 적절한 걸 물었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답 미리 만들기가 중요해요. 막연하더라도 좋고 답을 못 만들어도 좋아요. 그래도 기억과 니은 가서 일단 시도부터 해보고 오세요. 기억,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다. 뭐죠? 황만근은 당사자예요. 그걸 민씨가 들었나봐요. 그리고 그 민씨의 들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지금 서술자가 말하고 있죠.
니은 어때요? 팥죽 할마이란 팥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팥죽을 쓰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씨는 모른다. 똑같네요. 황망근이 겪은 일을 민씨가 들었고 민씨에게서 얘기를 들어서 서술자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걸 머릿속으로 가져가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 가보는 거죠. 기억을 통해 민씨가 황망근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씨가 전한다? 1번인가? 하고 1번 고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꼼꼼한 태도가 있었다면 그대로 전했다? 아니겠죠. 왜? 황망근의 표현이 아니라 민씨의 표현이다 라고 말한 기억이 있으니까. 아, 전하긴 전하는데 그대로 전한 게 아니구나. 지워지고. 니은을 통해 황망근의 말을 전하는 민씨도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자의 서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왜? 민씨라고 말했으니까. 누군가 있으니까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언제나 서술자예요. 그게 민씨라고 말하는 순간 민씨도 서술대상일 뿐이에요.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파악했던 내용이 1번, 2번과 관련이 있었는데 1번은 디테일한 면에서 틀린 게 있었고 2번은 없으니까 답은 2번인 거예요. 끝. 나머지는 좀 어이없는 내용만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거. 35번 A, B, C, D, E가 있잖아요. 이건 봤더니 주변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얘는 대략적인 내용 보기로 이미 파악했고 대충 확인한 적도 있죠. 플러스 기호 앞뒤만 보시는 거였어요. 전체를 다 읽어도 A, B, C, D의 의미를 아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됐을 겁니다. 갔더니 A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라고 토끼가 뭐야? 거대한 토끼는 말했다. 아, 토끼가 황망근이 죽을 거라고 말하는 곳. 여기서 죽는다. 아, 기이한 체험을 하는 공간. 여기서 죽는다. 여기라고 말했으니까 토끼랑 대화하는 그 장소 하고 지워주세요. 2번 B. 주인공이 복귀해야 할 이상적 공간. 그런가? 마을. 마을에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스라치게 떨고 나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주었다. 뭐를? 올라가 봐야겠죠? 아, 우리 어머니가 팥죽 할머니같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어머니가 오래 살아야 돼 하니까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마을로 몸을 돌렸대요. 마을은 어머니가 계신 곳. 복귀해야 할 일상적 공간? 그렇네요. C. 주변. 지난밤 체험에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 그 근거는 뭘까요? 황망근의 주변은 토끼털. 끝났네요. 토끼털. 흔적은 토끼털로 밝혀져. 4번 D. 주인공이 어머니에 대한 불안을 감지한다. 마당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니 하고 소리 지르고 마당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불안을 감지했다라면 뒤에 불안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 어머니 얼굴이 백지차처럼 변해 있었대요. 그럼 얘도 지워지고. 그 다음 주인공이 어머니의 요청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러 간 공간. 얘는 우물이네요. 어머니의 요청은 뭔데요? 아, 물 떠오라는 거군요. 근데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 물 좀 떠주세요. 일어나? 물을 뜨러 갔겠죠? 뒤에 봤더니 역시나 물 떠오라는 요청을 전하는 내용은 없어요. 답은 5번. 전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A, B.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미리 답을 만드세요. 미리 답을 만드세요. A. 그날 우물가에는 황망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었고 종래에 황망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B는 뭐죠? 송편을 3번 빚을 만큼의 시간, 곧 새해가 흐른 뒤에 토끼의 말대로 어떤 처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구나. 동네 사람들이 황망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거 바보가 아니다 이런 눈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하다가 진짜구나 라면서 눈이 바뀐 거잖아요. A에서는 그냥 얘기만 했다. B에서는 그게 증명되면서 끝났다. 터졌다. 진실로 믿게 되었다. 이런 내용. A, B만 가지고도 미리 알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올라가세요. 내 머릿속에 담은 그 선택지, 그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선택지를 찾으세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중요하지 않네요. A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돼요. A, B가 다 있는데 B 말고 이거부터 보세요. B는 A의 이야기가 3년 동안 전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말의 실현에 대한 공동체의 확신. 무슨 소리야? 확신은 나중에 갖게 된 건데 지워주시고요. 4번 B의 말은 A 이야기의 일부분. 토끼의 말의 실현이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내용 그대로죠? 4번 골라주시면 돼요. 1, 2, 3은 한번 읽어보고 지우든지 그냥 치우든지 상관없어요. 이 정도? 그
그 다음 보기 있죠? 보기의 내용 아까 알았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서 허락하듯이 읽으세요. 아예 아닌 것만 골라내겠다는 마인드로. 비현실적인 이야기, 주술적 특성 다 있었던 얘기고 소원을 들어준다. 왜? 황만근이 이기니까. 바보자스가 신이한 존재의 우위가 변했다. 황만근에 대한 신이한 존재의 우위가 변했다. 왜? 신이한 존재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깔아졌겠죠. 왜? 결국 질 거니까. 보기에 논리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근데 5번. 어머니가 주먹버덩어리를 토해내는 것은 황만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의 주술적 복수. 토끼는 복수한다고 나와있지 않죠. 답은 5번이고 한 번 더 내용 확인해보면 돼요. 주먹버덩어리 토해내는 건 결국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왜 물 안 떠오냐 해서 물 떠오러 간 거잖아요. 답은 5번. 여러모로 봐도 5번이 되겠죠. 요 정도? 관동별곡. 뭐 아예 솔직하게 말하면 관동별곡을 알면 유리했어요. 그건 깔고 하고 시작해볼게요. 얘는 보기부터 보는 게 좋죠. 보기.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의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관념적 이런 말 요즘 자주 나오는 것 같죠? 얘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무언가. 현실적이지 않죠.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본게임 시작되네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끊고 생각하세요. 관동별곡의 특징. 현실, 사실감. 이것이 당연히 차별성이 되겠죠. 왜? vs 관념적이니까.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는 건 특이한 거예요. 왜? 자연은 도교적인 거고요. 이건 배경지식이에요. 사회적 책무는 유교적인 거니까요.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자연에 이미 투사됐어야 돼요. 자연을 보면서. 정철은 자연을 보면서 인간이란 이래야 하는군. 이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최대한 읽으면 좋겠지만 아마 못 읽겠죠? 대략적인 내용은 그냥 자연인데 그걸 꽤나 사실감 있게 묘사했고요.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도 얘기했고 또한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했대요. 이게 아마 이런 내용들이겠죠. 38번. 금강대에서 진월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보기를 엿다 끌어써서 미안하지만 이중적 태도를 보여줄까요?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는 거랑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는 건 별로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냥 두 가지 종류의 태도일지 몰라도. 이중적인 태도? 그런가? 보고 지워도 되고 일단 물음표 해놔도 되고요. 2번. 진월대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내적 갈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긴 없었는데 실제로 관동별곡에 내적 갈등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진월대와 불정대. 불정대 어딨죠? 여기 있네. 내적 갈등이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끝납니다. 불정대 볼까요?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구비를 촌촌히 보였네요. 뭐야? 내적 갈등 하는 거? 없는데요. 3번 개심대에서는 선경후정. 공부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념어가 요즘 많이 부족한 모습들 많이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개념어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확히 잡아놓고 모르는 개념어가 없어야 돼요. 맨날 사설 모의고사 풀잖아요. 그러면 문학의 첫 번째 문제는 보통 개념어를 담고 있으니까 그 첫 번째 문제에서 기준을 모르는 개념어는 다 없애세요. 선경후정은 경치 먼저, 정서 나중에. 개심대는 그럴까요? 중앙선 바라보며 12,000봉을 역력히 허여하니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좋디 많아 좋거든 막디 많아. 기운을 봉우리를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기운 흩어내서 인거를 만들고 싶다. 어쨌든 고싶다는 나의 생각이네요. 봉우리를 막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느낀 감정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선경, 후정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야? 답은 3번이잖아. 선경후정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알았으면 확신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면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활용소 또한 개념어죠. 원경, 근경이 있으면 그 원경에 해당하는 조금 더 멀다고 말할 증거가 있어야 되고 얘도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활용소 되어세라
천년 요롱이 구분해서 이랬다. 얘도 그냥 활용소 얘기하고 뒤에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있을 뿐이죠. 원경, 근경 이런 걸 말할 수 없다. 또한 활용소에서 불정대까지의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시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게 맞으려면 이동 경로가 없어야 되는데 가봤더니 너머디어의 너머만 알 수 있었다면, 혹은 안문 제할 때 그 제가 고개라는 걸 알았다면, 아니면 뭐 이런 게 뭐 다 가면서 있는 무언가인 걸 알았다면, 혹은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 올라하니 썩은 달이라도 보고 뭐라도 여정이 나온다는 걸 알았다면 5번을 고르진 않았겠죠. 물론 제일 좋은 건 관동별곡을 아무렇지 않게 어느 정도는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조금 더 좋긴 했어요. 답은 3번. 이건 거의 해결책으로 뭐 얘기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39번은 할 수 있죠. 봉우리를 부용을 꽂고 백옥을 묶은 듯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자연이니까 아름답게 했겠죠? 그 다음 봉우리를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하였다. 읽을 수 있는 건 읽어서 짜 맞췄어야 됐어요. 봐봐요. 봉우리는 산이죠? 동명은 나와요. 동명 여기 있죠? 밑에 보면 동명은 뭐래요? 동해 바다래요. 산을 바다에 빗댔다 쳐요. 이 내용 그대로. 그러면 산이 바다가 되면 갑자기 자연이 영속성이 생기나요? 자연은 영원히 있고 산은 있다가 없어지나요? 산은 큰 덩어리로 본다면 산도 계속 있고 바다도 계속 있는 거 아닌가요? 산과 바다는 거의 속성을 공유하는 말 아닌가요? 산을 바다에 비유했다 라고 해서 영속성이 생기는가? 영속성은 영원히 지속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답은 나중에 2번으로 고를 거예요. 밑에 다 보세요.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받치는 듯한 모습에 빗대었다. 똑같은데 얘는 박차는 모습에 빗대었다고 말해요. 아, 그냥 동명에 빗댄 게 아니구나. 왜 동명을 박차는 듯이 실제로 있으니까. 2번의 답이 확실하다는 걸 한 번 더 알게 되죠. 행위를 부각하는 대꾸를 통해 봉우리 역동적인 느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다채로운 면목,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영속성이라는 건 갑자기 뜬금포로 튀어나온 느낌을 알아야 되고 2번과 3번이 모순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고요. 이러면 끝나요. 40번 이런 게 연습해 볼 만하죠. 보기의 논리. 보기에서는 그냥 요거, 그리고 자연을 보고 인간이란 이래야 하는군을 느끼게 된대요. 1번 혈방봉, 천만 검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했다. 있는 내용이네요. 일단 지워주시고요. 2번 개심대에서 적이운 흩어내어 인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사회적 책무. 괜찮네요. 물론 뭐 확확 지우진 마시고요. 일단 우리가 볼 땐 답9번 아니라 이거예요. 3번 중양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혼자 방향 다른 거 보여요? 인간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 자연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면 자연을 보면서 인간이란 이래야 하는군. 방향이 거꾸로죠. 보기에 나오는 건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도출한다는 건데 선택지는 인간 세계가 자연에 영향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답은 3번이겠죠. 빼박인 거예요. 보기의 논리와 3번이 얼마나 반대인지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들이 얼마나 보기의 말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왜 답인지 알게 될 거예요. 뭐 요정도? 전우치 빡세요. 빡센데 추천할게요. 보기부터 보라고. 이 보기는 문제잖아요. 얘를 풀고 얘를 보기 삼아서 보시면 돼요. 볼게요. 예, 읽으시고요. 볼게요. 학생 1.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일반적인 영소서가 비슷해요. 그런가 보구나.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소서가 비슷해요. 그런가? 4개는 맞고 하나 틀릴 텐데 뭐지? 전우치가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 뭐야? 충을 다함으로써 뭐냐고 둘이 VS예요. 둘 중 하나 답이에요. 그 다음 D.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은 재산을 취한다는데요. 그럼 충을 다한 걸까요? 아니겠네요. 답은 2번. 이래놓고 2번 지우고 A, C, D, E를 보기 삼아서 문제 푸세요. 지문 읽으세요. 전우치는 천서를 통해 능력을 익히게 될 거고요. 또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해서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재산을 흩어 노비에게 주고 떠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읽어내시라는 거예요. 뭐만 주의해서 읽으면 되냐면 화답 나올 때부터만 주의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또 어이없게 이 주의 깊게 읽었던 게 바로 또 문제로 나오게 돼 있어요. 41번에 나오죠. 아마도 얘랑 얘 중에 고르실 텐데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A 1번과 3번 중에 뭐가 하나가 더 답이라면 근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를 지우든가. 결국 해피엔딩으로 이끄는 사람 같긴 한데 제압하는 거 더 세 보이기도 하던데 아닌가? 공격을 받은 적이 없죠?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려면 정확한 확인을 하고 하나를 지운 채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42번에 2번 골랐고요. 43번 읽어야 돼요. 다만 전략적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여줄게요. A는 짧아요. 그나마. 그 다음 나는 갈래가 다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길죠. 엄청 길죠. 그 순서도 A에서는 이랬으나 나에서는 변화하였다 이래요. 그럼 뭐부터 볼래요? A부터 볼래요? 나부터 볼래요? 아마도 적절하지 않은 답에서 그 틀린 요소는 나에 있을 거예요. 왜? 문제는 시간을 쓰게끔 내게 돼 있으니까. 나만 읽고 잘 읽고 지우세요. 돌아올 것을 예고한 적이 없다 라는 내용 요소에서 결론이 나게 될 거고요.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43번에서 줄 팁은 이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읽어야 했지만 나 위주로 읽어라. 요 정도? 44번 나 또 나오잖아요. 읽었던 게 도움을 줄 거라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혼자 딴 얘기하는 것만 볼게요. 이번엔 1번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그런가? 2번 전우치가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왕과의 갈등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지배층 다 까는 것 같던데 카보든가요? 썩는 법 대신들. 오케이. 3번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것은 장차 전우치의 정체가 밝혀질 때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그렇겠네요. 4번 도사한 놈으로 바꿔 부르는 것에서 전우치를 향한 왕의 적대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5번 혼자 딴 얘기.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뀜으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이 드러난다. 아까 43번을 풀기 위해 대략적으로 읽었을 때 전우치 승이라는 걸 알아요.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기다리라고요. 아예 헛소리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45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어려워요. 하나씩 가서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죠. 다만 정답 후보가 있다면 3번이랑 4번 정도였을 거예요. 왜? 3번은 선택지만 읽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왕의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왕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갔더니 디귿은 허수아비 얘기밖에 없구나. 왕의 시점이 될 수 없어? 그럼 3번 말고 4번이 답인가? 아, 여러 공간이 아니라 궁 안에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동들. 약간 리을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하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기서 비를 내리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동원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말이 안 되겠죠. 혼자 근거 없는 이야기. 답은 4번. 혹은 여러 공간 vs 한 공간이라면 반대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논리적으로 하나가 어긋나 있다고요. 그럼 그거 골라주시면 돼요. 미음,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하면은 왕의 표정을 보여주고요. 이것 때문에 3번이 더 의심스러운데 결과적으로 5번도 맞게 돼서 4번만 적절하지 않은 말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죠. 원래 9월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영상 시간이 벌써 39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여기까지 하고 9월은 이미 한 바 있으니까 보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9월과 다른 걸 묶어서 또 한번 간단하게 영상으로 풀이할 때 그때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